예, 지금 시간이 2018년 11월 11일, 오늘 일요일이죠. 오후 10시입니다. 예, 오늘은 빼빼로데이입니다. 빼빼로데이. 오늘 빼빼로데이 기념으로 주식 먼저 볼게요. 자, 지난주에 분석하면서 오류 난 거, 그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뭘 실수했는지. 그것 때문에 사실 잠을 잘 못 잤어요. 그 두 가지를 간과한 게 결국에는 안 좋은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계속 그게 발목을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흐름 중에 분석을 하면서도 그 두 가지를 제가 살짝 무시했던 게 만기일까지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도 너무 짜증이 나서 이야기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월요일 날,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전일, 금요일에 저가를 깨지 않았어요. 이게 저한테는 치명타였던 거죠. 치명타. 그러니까 월요일에 그 전주 금요일에 저가를 깨지 않은 것. 그게 가장 화가 나는 사건이에요. 사실 깰 줄 알았거든요. 깰 줄 알았는데 이날의 저가를 안 깼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투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고투는 내려갔는데 저투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책에서는 배신이라 그러잖아요. 배신. 위아래 힘이 공존하는 상태로 만들어졌고 그 이후로 영구간이 계속 있어요. 그죠?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목요일까지 영구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요일까지 저투가 내려갈 일은 없어. 죽었다 깨어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이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봉은 시가 위로 올라가기 힘들어. 그건 알고 있었잖아요. 그건 이번 주에 알고 있었던 사실이 아니라 지난주에 급등하는 상태에서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 시가 위로 주가가 올라가긴 어렵다라는 건 알았어. 근데 제가 몰랐던 건 안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들의 전략이 내리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지 내리지 않고 버티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콜장이 아니라는 건 알았는데 이게 풋장이 안 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월요일 날 징후를 보여줬는데 주봉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주봉 시가 위로는 못 가. 그러니까 내가 잡은 가격이 주봉 시가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가 위로는 못 가니까 내가 손실 날 확률은 되게 낮아. 다만 수익이 얼마 날까? 라고 접근했던 게 그게 전체적인 그런 미세적인 흐름을 무시하게 된 기본적인 부분이었던 거죠. 그게 결과적으로는 너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저 월요일 날에 그 금요일 저가를 안 깬 게 두고두고 며칠 동안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저때 저거를 깼어야 수익도 확보가 돼 있었고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대응하기가 편했을 텐데 그 생각이 막 내내 머리에 맴도는 거죠. 일주일간 내내 그랬네요. 두 번째는 월봉이에요, 월봉.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랠리거든요. 이게 보시면 그러니까 월봉의 수급선이 얼마에 있냐면 2100에 있어요. 2100에. 이 정도에 있는데 2100쯤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수급선 하단선 아래에선 하방을 안 보고 상단선 위에서는 사실 상방을 안 보거든요. 이건 제 룰이에요.
근데 욕심을 낸 거죠. 예. 그러니까 딱 욕심낸 것만큼 예, 뒤통수를 얻어맞은 거죠. 결국엔 2100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월봉 기준으로 예, 볼리저 밴드 20일 하단선 위까지는 올라와야 매도 칠 수 있잖아요. 그게 랠리의 규칙이니까. 결국엔 그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모든 규칙을 다 지키고 간 거야, 실제로. 저만 욕심을 부렸던 거지. 2100까지 가려고 했던 흐름이었던 거고, 저는 사실 땡겨서 붙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응? 저는 밑으로 내려서, 예, 주가가 내려가면서 이게 하단선이 와서 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얘네는 반대로, 예, 내려가지 않더라도 붙이는 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결국엔, 어, 제가 판단을 잘못한 거죠. 어, 금요일 날은 제자리로 왔어요. 금요일 날은 제자리로 왔는데 제가 지금 인버스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풋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는 안 좋았죠. 그래서 좀 욕심을 비워야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 보면서 네, 이제 다음 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주가가 오를 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잘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돼요. 주가가 오를 때는 자, 고점을 올리고 저점을 올리고 양봉을 내요. 잘 기억해 두세요. 주가를 올릴 때는 고점도 상승시키고 저점도 상승시키고 양봉을 내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베스트.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만들면서 가면 굉장히 좋은 모양새고요. 그 중에 이제 뭔가 하나가 빠지게 되면 이제 변수가 생기는 거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락을 할 때는 저점을 낮추고 고점을 낮추고 음봉을 내죠.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상승과 하락을 구분짓는, 그러니까 딱 봉의 형태만 보고도 그냥 어렴풋이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좋냐 나쁘냐 이건 두 번째 문제고요. 이 방법을 적용을 해보시면 머릿속에 기준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것이 옳아 아니면 내 판단을 따라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의 상황이 눈에 보여요.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내가 옳아가 아니라 당신의 눈으로 확인을 하세요. 그죠? 근데 확인을 하려고 그랬더니 방법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야간 선물, 야간 선물 보면 얼마를 빼냐면 2.3을 뺐어요. 2.3. 2.3이면 몇 프로죠? 몇 프로예요? 몇 프로죠? 2.3포인트면 0.85%예요. 그러니까 야간 선물에서 0.85%를 뺐어요. 사실 다우는 그렇게 안 빠졌거든요. 다우 빠진 거에 비하면 심하게 뺀 거예요. 심하게. 누가 매도 쳤냐? 외국인이 매도 쳤어요. 1244억을 매도 쳤고 그거를 개인이 다 담았어요. 1366억. 자, 그러면 야간 거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주간장에 매도했던 물량 야간에서 다 샀고요. 주간장에 매수했던 물량 야간장에 다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주간장에서 선물을 매수해서 야간장에다 홀라당 다 팔아먹었고 개인은 주간장에 매도 친 걸 야간장에서 매수해서 다 처리를 했어요. 그럼 뭐가 남았을까요? 뭐가?
개인이 주식 산 것만 남아 있어요. 그죠? 금요일 날 주간장에 개인이 주식을 산 거는 야간장에 못 팔아 먹으니까 네, 개인이 이제 주식을 들고 있는 거죠. 속된 말로 개인이 주식 사면 망한 거예요. 개인이 주식을 사고 있는데 잘 된다? 아유, 그런 일은 없어요. 개인이 매수함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상승하는 건 그렇게 봐주는 거지 개인이 매수세가 세서 주가가 상승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우리의 불필요한 상상이에요. 자, 밑에 보이시죠? 개인이 2288억을 샀고 외국인이 477억을 샀고 기관이 3000억을 매도했어요. 그 중에 차익 거래가 마이너스 65억이고 비차익 거래가 420억이에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는 주식을 그냥 사들였고요. 비차익 거래가 42억이 있다는 얘기는 매도세가 더 강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이 거래한 것 중에 420억은 기계가 한 거라서 지금 저거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인 거예요. 매도세가 더 강했다는 얘기죠. 자, 2086. 저 2086이 뭘 의미할까요? 2086. 예. 주봉이 양봉이란 소리죠. 그죠? 2086에서 끝났다라는 거는 주봉이 양봉으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좋은 뜻이죠. 자,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월봉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월봉의 모습,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떤 모습인가요? 아까 설명해준 기준으로 한번 바라봐 보세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돼요. 지금의 월봉은 어떤 모습이에요? 고점을 높였나요? 지금 고점을 높였어요? 10월 달에 만들어 놓은 고점 넘었어요? 그렇죠? 고점 안 넘었잖아요. 첫 번째. 저점은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저점도 안 무너졌어? 고점도 못 넘었어. 그러니까 이 봉은 양쪽 힘이 지금 다 존재하는 거죠. 저점을 지키는 힘도 존재하고 고점을 못 넘게 하는 힘도 존재해요. 두 가지 힘이 공존하는 거예요. 지금의 월봉은 누르는 힘과 받치는 힘이 공존해 있는 모습이에요. 아무리 올라가도 저 고점 넘기 힘들어요. 10월 달에 만들어 놓은 고점을 단번에 넘길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넘긴다? 그럼 진짜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저 10월 달에 월봉은 역대급 하락이에요. 역대급. 저렇게 하락하는 봉이
몇 년에 한 개씩 나와요. 몇 년에. 저 정도의 퍼센티지를 갖고 하락하는 봉은 월봉 단위로 한 40개, 50개 정도에서 한 3개 나오면 많이 나올걸요? 저 정도 급의 봉은 4, 50개 봉을 훑어봐도 2, 3개 나올까 말까예요. 예. 그러면 50개면 4년이에요. 50개. 월봉으로 12개가 1년이니까 50개면 48개월하고 2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5년 동안에 저게 3개 정도 나오면 음,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봉인데, 저런 유형의 봉을 만들고 그 다음 달에 전달의 고점을 넘고 날아가는 봉은 제가 지금까지 12년 동안 봐온 경험 중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12년간의 월봉, 2007년도 이후로 지금까지의 월봉 중에 폭락을 만든 월봉 기준으로 그 다음 달에 그 폭락을 모두 복구한 그런 봉은 본 적이 없어요.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보통 폭락이 오면요, 주식을 팔죠. 누군가 팔아요, 누군가. 근데 누군가 파는데 그 파는 주인이 개인이 아니에요. 예, 폭락은 개인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예, 개인은 폭락이 오면 담아요, 담아. 그렇죠? 폭락이 오면 그 주식을 담는 주체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아니라 개인이 담아요, 개인.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이 갖고 있던 주식을 개인에게 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폭락이에요. 근데 그 다음 달에 그 폭락한 폭만큼을 상승시켜 버리면 누가 돈을 벌까요? 개인이 벌어요. 당연히 개인이 벌겠죠. 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주식은 개인이 들고 있고 주가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올려야 되는데 돈을 개인이 벌어요. 예, 그 짓을 왜 해요? 저라면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비싸게 팔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기관이나 외국인은 비싸게 팔고 내려왔기 때문에 싸게 다시 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그 개인이 들고 있는 물량을 더 싸게 팔 수 있도록 기회를 줘요. 자, 개인이 조금 더 비싸게 샀단 말이에요. 조금 더 비싸게 산 거를 더 싸게 팔 수 있는 기회. 예? 더 싸게 팔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걸 우리는 손절이라고 부르죠. 손절. 그러니까 개인이 손절할 때까지 안 올려요. 개인이 손절을 할 때까지 안 올리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지치고 지치고 더 이상 못 견딜 만큼 갈구죠. 갈궈서 진짜 욕 나온다 이 상황이 와서 네이버 증권 게시판에 가면 욕들이 난무하고 대표이사를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등 뭐 이런 일들이 이제 게시판을 완전하게 도배하게 될 때 그때쯤 가면 이제 슬슬슬슬 올리죠. 그러면 개인은 못 버티고 다 주식 팔아요. 조금만 올려주면 주식을 팔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미 지쳤어요. 이미 충분히 지쳤고 의지가 없어. 이미 뭔가 생각하고 싶은 의지도 잃었고 아무 생각 안 해요. 이미 심신이 다 그냥 지쳐버린 상태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월봉을 보면 어떤 거냐면요.
일단 지난달에 고점을 넘을 확률은 거의 1%도 안 돼요. 지난달에 고점을 넘을 확률은 1%도 안 되니까 이 봉, 그러니까 11월 달 봉에서 상승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상승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11월 달에서 해줘야 될 건 뭐예요? 종가와 고가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고가와 10월 말에 종가를 최대한 가깝게 붙이는 거죠. 왜? 12월 달에 넘어야 되니까. 12월 달에 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 달에 만들어 놓은 고가를 넘어야 되니까 굳이 많이 올릴 필요 없고요. 그죠?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다음 달에도 그걸 넘기 위해서 많이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많이 올릴 필요는 없어. 많이 올릴 필요는 없지만 종가랑 고가만 가까이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가를 넘을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저가를 방어해야 돼요. 예. 저가를 지금 10월 달에 만든 저가를 11월 달에 방어를 할 수 있을까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그래요. 아직 잘 모르겠다고요. 왜냐하면 아랫꼬리가 짧아. 생각한 것보다 11월 달에 10월 달에 만들어져 있는 봉의 아랫꼬리가 짧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11월 달은 아랫꼬리가 거의 없어요. 그건 만약에 여기서 더 내려온다? 그죠? 여기서 더 내려오게 되면 다음 달에는 더 힘들지 않겠어요? 지금 10월 달에 만들어 놓은 저 저가보다도 11월 달에 만들어 놓은 저 저가가 12월 달에 깨기가 더 쉬워요. 더 쉽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아랫꼬리를 보고 있으면 12월이 되면 저거 지키긴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월 달에 그려야 될 봉은 11월 달에 저가가 깨지지 않아야 되고 고가를 넘기 쉬운 형태의 봉을 완성해야 돼요. 남은 15거래일 동안.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특별하게 의사결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월봉은 상승의 봉은 아니다. 이것만 정의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지금 그리고 있는 봉은 상승의 봉이 아니라 반등하는 봉이에요. 반등. 그죠? 상승을 하기 전 단계의 구조. 자, 주가를 한번 다시 정의를 해볼게요.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폭락을 하고 나면 주가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오른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낙폭 과대에 의한 기술적 반등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락한 뒤에 올라가는 현상, 이걸 반등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반등을 했는데 이게 반등에 성공을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다음에 주가가 오르면 그걸 상승이라고 해요. 그리고 상승이 끝나고 나면 이제 조정이 오겠죠. 근데 이제 조정이 완만하게 이루어져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면 괜찮은데 이제 조정을 하다가 무너지면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죠. 주가의 네 가지 스텝으로 보면 반등, 상승, 조정, 하락. 그죠? 반등, 상승, 조정, 하락.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월봉의 모습은 반등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반등은 관찰의 대상이 되는 거죠. 반등은 관찰의 대상이 된다고요. 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몰라. 11월이 끝나기 전까지는. 근데 주가가 오르잖아요. 반등과 상승의 똑같은 건 상승의 형태로 주가가 오르는 형태로 나타나니까 사람들 눈에 보면 똑같아요. 근데 반등은 저항을 향해서 가는 거고요. 저항을 향해서 가는 거고 상승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항은 있어요. 저항은 있는데 지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가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언제든 내렸을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봉은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월봉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어. 올라도 그만, 내려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저 봉은 방향성이 별로 크지 않은 유형의 봉이기 때문에 월봉을 거래에 활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번 주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는 월봉의 힘을 전혀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봉만 갖고 활용을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일시적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 변화를 잡아주는 게 사실은 월봉이거든요. 근데 이 월봉의 사인이 전혀 없으니까 주봉이 뭔가 틀어졌을 때 이게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번 주에 대응을 포기했거든요. 더 사거나 뭐 그런 행위를 거의 최소화하거나 안 했던 거는 그런 이유예요. 왜냐하면 월봉을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짧은 흐름에 내가 생각하는 모든 거를 배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제 주봉 이야기를 한번 가보자고요. 자, 주봉은 양봉으로 끝났어. 맞죠? 주봉은 양봉으로 끝났으니까 좋아. 좋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주봉은 양봉으로 끝났어. 야, 네가 이야기할 때 주봉이 양봉으로 끝나면 좋은 거라고 했지.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그죠? 지금 저 만들어진 두 개의 봉만 보면 좋아요. 좋아. 예? 자, 이제 시가를 적용해 보자고요. 지금 종가가 얼마냐면 2086이에요. 2086인데 0.83%가 빠졌어. 그죠? 그러면 곱하기 0.9917. 그죠? 다시요. 0.9917. 왜냐면 100%에서 0.83%를 빼면 99.17%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면 얼마가 나오냐? 2068이 납니다. 2068. 그러면 다음 주 시가는 야간 선물의 결과를 그대로 반영했다고 가정해 보면 2068이 되겠죠. 이제 뭐가 보이세요? 여기서 보이시는 게 뭐예요? 뭐가 보이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속은 걸 찾아야 돼요. 자, 만약에 저 시가를 이번 주에 종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봉이 어떻게 돼요? 다음 주에 시작하는 시가가 이번 주에 종가였다. 그러니까 지금 보는 관점에서 뭐가 있냐면 주봉이 양봉으로 끝냈다라는 건 다음 주 시가가 이번 주 종가 근처에서 시작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종가는 높게 끝내놓고 야간 선물을 박살을 내놨어요. 그럼 뭐예요? 약 올린 거죠?
약 올린 거예요. 왜 약 올렸을까? 왜 저렇게 약 올렸을까요? 개인한테 주식을 줘야 되는데 주식을 싸게 주기는 싫은 거예요. 음, 주식을 줄 때 비싸게 줘야 되니까 지수를 빼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선물로 지수를 다 받쳐놓고 비싼 가격에 주식을 개인들한테 계속 주는 거예요. 너 가져, 너 가져. 그죠? 응, 너 가져. 지수 절대 안 떨어져. 걱정하지 마. 너 가져, 너 가져. 그죠? 야, 주봉 봐봐. 양봉이야. 괜찮아, 사. 그리고 너 가져, 너 가져 하고 계속 준 거야, 하루 종일. 그러니까 개인들은 와, 지수가 안 떨어져, 이제. 아무 걱정 없네. 하고 이제 계속 사요, 하루 종일. 한 2천억대 정도 되니까 안 사. 예? 개인이 2천억 정도의 주식을 샀어요. 제 기억에. 안 사. 그러니까 하락하는 거 멈추고 다시 올려요. 지수를 막 빼요. 빼는데 2천 한 100억 가까이 갈 때까지 사더라고요. 근데 더 빼니까 더 이상 안 사고 팔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파는 꼴은 못 보죠. 그러니까 다시 올려. 예? 다시 올려요. 이제 선물 쫙 사서 외국인이 막 선물을 막 사.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럼 그렇지 내 판단이 틀릴 리가 있나 이러면서 또 사. 그러면서 계속 장 마감할 때까지 계속 받쳐주면서 계속 주는 거죠. 더 사세요, 더 사세요 하면서. 그래서 장 막판까지 개인이 2288억을 샀죠. 2288억을 사줬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고 나서 야간에는 선물만 거래되잖아요. 뭐가 걱정이에요. 그냥 선물 사는 거 싹 다 팔아버렸죠. 자, 질문. 이번 주 저점 지킬까요? 예? 이번 주 저점 지킬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그쵸.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딱 들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그죠? 머릿속에 그게 잡혀져 있으면 된 거예요. 그쵸? 이 눈에 딱 보이잖아요, 이제. 지지가 지난주 저점보다 낮아. 그죠? 지지가 지난주 저점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고민했던 건 뭐예요? 저렇게 저가를 높게 잡아놓으면 방어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저렇게 그리는 봉은 올리는 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릴 거면 저가를 훨씬 더 밑으로 뺐어야 되겠죠? 그 전주 시가 정도까지는 빼고 올렸으면 지금 상태에서도 저 P4 지지를 보고 그래도 저가는 방어할 수 있겠나라는 희망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그릴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시가까지 안 내려오더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는 반대로 이번 주에 저가는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이번 주 저가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이번 주 저가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예, 맞아요. 전봉의 아랫꼬리가 더 길었어야 돼. 그리고 그 아랫꼬리를 먹으려고 풋을 산 거죠. 우리는 이번 주에 그 다음 주에 저가를 방어해야 되니까 저가를 더 많이 내릴 거고 저가를 더 많이 내릴 거라는 시나리오를 갖고 풋을 샀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방어할 생각이 없었던 거야.
예, 그래서 저가를 낮출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반대로 이젠 독이 됐죠. 예, 독이 됐어요. 그러면 자, 이제 지난주에 저점을 깨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점을 깨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저점을 깨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죠. 투심이 횡보하죠. 이게 왜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예.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만들어진 저점이 붕괴되면 복구하는데 몇 주 걸려요? 복구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저게 2000 몇이죠? 50 몇인가? 예, 2052가 붕괴되면 그 뒤로 3주죠, 3주. 그러니까 다음 주 포함해서 4주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다음 주 포함해서 4주가 날아가는 거예요. 4주. 뭐 하는데? 바닥을 확인하는데. 예? 다음 주 포함해서 바닥을 확인하는데 4주가 걸려요. 4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52가 무너지면 주봉상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은 11월 달에는 없어요. 주봉상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은 11월 달에는 안 만들어진다고요. 왜? 어차피 월봉은 매수할 수 있는 달이 아니거든. 맞나요? 월봉은 1구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투자 심리도가 오를 일이 없어. 그러니까 월봉에서는 상승 시간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월봉은 매매 기준이 될 수 없다고요. 그러면 모든 기준은 어디로 넘어가요? 주봉으로 넘어간다고요. 월봉에서 매수를 시간적으로도 가격적으로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월봉에 없으니까 주봉에 가서 매수할 수 있는 구조를 찾아야 되는데 예, 일단 2052 정도가 무너지면 시간적으로는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전혀. nothing.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시간으로는 못 산다고. 2052가 무너지는 순간 이제 시간을 이용한 매매 방법은 불가능. 월봉도 불가능, 주봉도 불가능. 그러면 시간 거래는 못 할 거고, 그러면 이제 가격 거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격 거래. 그럼 가격 거래의 기준이 뭐예요? 응? 양봉 바닥, 그죠? 시가. 음봉 바닥, 양봉 확인, 시가. 맞죠? 이제 접수되시죠? 예? 양시냐, 음양시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자, 지난주가 양시죠, 양시. 그죠? 지난주에 봉이 양시의 형태를 지닌 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올릴 생각이 있었으면 이번 주에 시가를 줬을 거예요. 근데 시가 안 줬어. 그죠? 아랫꼬리를 안 달았단 말이에요. 길지 않아, 아랫꼬리가. 그거는 올릴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방어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러면 2052가 무너진 순간부터는 바닥이 새로 만들어지지 않는 한은 답이 없잖아요. 바닥이 새로 만들어지지 않고는 답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바닥을 무너뜨리면, 자, 무너뜨리는 봉이 음봉이냐? 그러면은 다음
다음 주가 음봉이면 그 다음 주 양봉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 주가야 매수가 가능하고요. 그죠? 다음 주가 무너뜨리고 나서 양봉이 되면 그 다음 주 정도의 매수가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애매한 형태인 거예요. 애매한 형태. 그래서 2052가 무너지면 아싸 하고 매수를 하시면 골치 아플 수도 있어요. 물론 지지가 있고 저항도 있어요. 추세는 전환이 돼 있는데 정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조심스러워요, 지금은. 그러니까 간단하지 않다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월봉이 아직 탄탄하게 바닥을 다진 상태가 아니라서 출렁이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봉을 보면 제가 보기에 이번 주에 저가는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자, 여기서 그러면 상승할 거냐 하락할 거냐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2051을 무너뜨리고 나서 그 이후로 3주 안에 저가가 한 번 더 무너지면 최저가 모드가 되죠. 이건 아시죠? 예, 저가 투자 심리도의 규칙 구조상 최저가 모드가 나올 확률이 있어요. 최저가 모드가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바닥을 재붕괴할 가능성도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52가 무너지게 되면 의도적으로 다시 한번 저가를 붕괴할 수 있는 환경이 온다면 2052가 아니라 1980선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구조가 완성이 될 거예요. 그것까지 고려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건 사실 저가는 아니에요. 저가는 그냥 내려가면 끝이야. 근데 고가는 연구관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예요. 그죠? 지금 환경에서 보면 고가는 연구관이 두 개가 있고 저가는 연구관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가 기준으로 따졌을 땐 2052만 붕괴하면 끝인데 고가는 달라. 그래서 저게 무엇을 뜻하냐면요. 만약에 2052를 붕괴할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락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 주에 이번 주에 고가를 못 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봉이 길 거예요. 봉이 길 거라고. 그러니까 봉이 길 수 있다라는 것도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락인데 이렇게 작은 봉의 하락이 오긴 힘들어요. 저 형태에서는. 왜냐하면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에도 하락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전봉의 고점을 넘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고투가 틀리니까. 그러니까 고가랑 종가의 거리를 좀 더 멀리 벌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벌리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게 위인지 아래인지는 두 번째 문제고요. 그게 만약에 아래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주 치명적인 거죠. 그 부분까지 같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냥 위면 괜찮아. 위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면 괜찮다고요. 근데 이게 내려가면서 고가랑 거리를 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저 자리는 장대 음봉이 나올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052를 무너뜨린다는 게 단순하게 무너뜨린다가 아니라 변동성이 있다까지 포함을 해요.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게 보세요. 위로 쫙 올라가 가지고 고가를 엄청나게 높인 상태에서 내려오는 시나리오일 수도 있지만 고가 찔끔 올렸다가 2052를 붕괴하면서 밑으로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2052를 붕괴하고 나면 신규로는 확인이 될 때까지는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2052가 딱 붕괴됐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관망이에요, 관망.
그래서 저게 아래 꼬리를 달고 다시 위로 올라와서 양봉을 다져주면 다음 주에 지지가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다음 주에 지지가 올라오니 그 다음 주에 그러면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봉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시간은 어차피 폭이니까. 근데 얘네들이 얼마 올라가지 않아서 만약에 아래로 확 쳐박아 가지고 음봉으로 완전히 완성해 버리면 그러면 답이 없는 구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의견은 일단 저렇게 봉을 그린 건 2051을 무너뜨릴 의사 충분히 있다. 그죠? 저렇게 봉을 그렸다라는 거는 2051을 무너뜨릴 의사가 충분히 있는 것이니 확인하시라. 그러니까 제 의견이 맞고 틀리고는 두 번째 문제고 2051을 붕괴하는지 지키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붕괴를 하면 장대 음봉 시나리오도 숨겨져 있을 수 있으니 그 붕괴가 매수 신호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붕괴되면 이번 주는 그냥 다음 주는 그냥 싹 보내는 거예요. 5거래일 동안 거래 안 하고 그냥 패스해 버리는 거예요. 왜? 확인하셔야 되니까. 이게 내리려고 만든 건지 아니면 내렸다가 다시 반등을 할 것인지는 다음 주 금요일이 되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걸 확인하신 뒤에 의사결정을 다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2052를 붕괴할 확률이 제가 보기에 저 정도면 80% 넘어요. 80% 넘기 때문에 2052가 붕괴됐을 때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2052가 붕괴되고 나면 매수 전략을 가져가기보다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양봉으로 만약에 되돌리잖아요. 대신 아래 꼬리를 좀 길게 달아야겠죠. 아래 꼬리를 달고 나서 금요일 기준으로 양봉을 잘 만들어주면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 만드는 저가를 깨지 않을 확률이 높아질 테니까 그런 가운데서는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지만 지금은 이번 주에 만들어진 저가를 무너뜨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찰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구조에선 신규 매수는 포기한다. 이 구조에서는 신규 매수를 들어갈 수 없다예요. 저 주봉 구조로는 신규 매수를 가져갈 하등의 이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최악은 저게 3주간 하락하는 건데 만약에 3주간 하락을 하면 이번 달에 아마 3주 남았을 거예요. 3주가 남았는데 저거 다음 주 포함하면 4주잖아요. 그럼 저게 4주 동안 하락을 하게 될 경우 최악은 12월 달에 11월 달에 저가를 깰 수도 있는 형태인 거죠. 그러면 이게 주봉만 망가지면 되는데 월봉도 망가져요. 그러니까 그게 최악이에요. 그게 최악. 그래서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차트가 보여주기 전까지는 지금 성급하게 매수에 가담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적 반등들은 꽤 나오고 있거든요. 뭐 삼성전자는 4만 원대 초반에서 4만 4천 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거의 10%가 올라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다시 4만 원대로 회귀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해요. 그래서 재수가 좋게 바닥에서 매수해서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수익을 보신 분들은 운이 좋으신 거고요. 그런 운이 좋으신 분들이 아니시라면 지금은 굳이 주식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질 단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봉을 잘못 그려도 너무 잘못 그려놨어요. 그게 이번 주를 보면서 느끼는 거죠. 지금 봉이 어려워요, 사실은. 가격은 싼데 올릴 생각은 크지 않은 아주 애매모호한 환경 속에 있는 상태라서 이게 위를 보기도 찜찜하고 아래를 보기도 너무너무 찜찜한 상태예요. 아래를 보기엔 싸고 위를 보기엔 아직 지지력이 약한
그러니까 희도조도 아닌 상태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일봉으로 넘어갈게요. 자, 일봉에서 보시면 시뮬레이션을 해서 볼게요. 예, 2068로 시작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예. 자, 저걸 보면 아실 수 있는 게 저항도 없고 지지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월요일은 저항도 없고 지지도 없어요. 자, 그리고 고가 투자 심도는 내리고 저가 투자 심도는 올라요. 그죠? 고가는 낮추고 예, 저가는 높이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누르면 누르는 대로 빠질 거고 올리면 올리는 대로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러니까 키는 누가 갖고 있어요? 키는 주봉이 갖고 있어요. 주봉이. 그죠? 지지 저항을 갖고 있는 게 주봉이라고요. 일봉은 열었어요. 자, 당신이 위로 올리면 저 위로 올라갈게요. 밑으로 누르면 밑으로 빠질게요. 네, 이제 머릿속에 보시는 거예요. 이제 추세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봉은 상승 추세가 끝났어. 예, 그러니까 이 추세를 다시 만드는 건 주봉의 의지인 거예요. 일봉은 할 일 다 했어요. 자, 화요일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올라간다면 월요일 날 양봉을 만들고, 그죠? 월요일 날에 양봉을 화요일 날 지켜주면 화요일 날 잘하면 매수해 볼 수 있어요. 화요일 날. 근데 만약에 화요일 날 실패했다. 월화 실패했다. 그럼 수요일부터는 하락 시간에 들어가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짜리 하락 구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하고 화요일에 상승을 위한 구조를 만드는데 실패하면 예, 수요일부터는 나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등을 할 생각이 있으면 월요일에 양봉을 잘 그려주겠죠. 월요일에 양봉을 그려줘야 돼요. 그래야 화요일에 그 양봉을 지키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길 거예요. 근데 월요일 날 그대로 음봉을 아래로 쳐박았다. 그러면 답이 없겠죠? 답이 없어요. 지금은 없어. 이제 밑을 받쳐주는 힘은 주봉밖에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흐름에서는 지지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2050인 거고요. 근데 2052가 무너지면 시간은 완전히 다 붕괴되는 거잖아요. 그럼 추세 붕괴, 시간 붕괴 다 붕괴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조심스러워야 돼요. 만약에 2052를 찍고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럼 윗꼬리 만들어 가는 거예요, 윗꼬리. 윗꼬리를 만들어 가는 거고, 그러면 또 수요일 이후에 재차 하락이 나오면 다시 무너지겠죠. 그래서 월요일 날 하락이 나와서 2052가 무너지면 아, 이게 답이 없는 거구나 생각을 하시고 주식에선 일단 발 빼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신규 매수. 예, 신규 매수에선 발을 빼시는 거예요. 아,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예, 이제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자, 전체적으로 흐름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월봉은 답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10월 말부터 그냥 얘기했어요. 이건 오를 수는 있어. 그죠? 낙폭 과대니까 오를 수는 있지만 오르는 걸 찾는 게 아니라 떨어지지 않는 거를 찾는다라는 전제하에 보면 의미가 없는 거죠. 11월 월봉은 의미가 없어요. 예. 주봉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는데 만든 거에 비해 저가 방어력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거는 뒤통수 칠 가능성 무지 높아요. 그래서 2052가 지켜지는 선에서는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지만 2052가 무너지는 순간부터는 일단은 주 단위로 무조건 확인한 뒤에 의사결정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2052가 무너지면 11월 16일까지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거래를 하실 게 아니라. 근데 확인했는데 주가가 올랐어.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오를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저딴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매수를 못해서 원통하다고. 아, 그러셔도 좋아요.
그렇게 하셔도 좋다고. 다만 50%의 확률로 따졌을 때 내려갈 확률도 있고 올라갈 확률도 존재하는데, 올라간 상태로만 나타났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오를 구조는 아니었다라는 걸 감안을 하시고요. 그렇게 올랐으면 생각하신 게 맞은 거니까 그 다음 주에 다시 조정이 오면 그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돼요. 그때. 지금 구조에서는 저거는 오르려고 그린 차트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지난주에 저점이,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저점이 다시 무너지면 다시 또 못 볼 꼴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예, 그 부분은 꼭 감안을 하시라. 그리고 일봉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아래를 막아주는 힘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예, 지금은 매수에 대해서 긍정적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전혀 없어요. 바닥을 찍고 7일 동안 저점을 지켰거든요. 일봉이. 저렇게 음봉, 양봉을 반복해 가면서 한 일은 저점을 지킨 거예요. 악랄하게. 예. 그런데 그걸 지난주 금요일 날 풀었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저점을 또 붕괴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점이 붕괴되는 건 투자자한테는 가장 안 좋은 신호니까요. 저점이 붕괴된 상태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건 불안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으면 월요일은 안 해요. 화요일 시가를 보고 판단하시고요. 예? 그러니까 월요일 날 매수를 할 게 아니라 매수를 하고 싶으면 화요일 시가를 확인하세요. 화요일 시가를 딱 확인하고 월요일 저점은 지켜줄 것 같다. 그러면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고요. 반대로 만약에 화요일도 힘들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수요일 이후는 더더욱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는 매수 기회는 화요일 날밖에 오지 않는다. 예, 그래서 화요일 날 혹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요일을 생각해 보시고요. 2052가 너무 무너지면, 예, 다 포기하시는 걸로. 그렇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월봉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지워야겠다. 이게 가격 데이터 시뮬레이션을 하면요, 가끔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게 2018년도 10월달 시가 때 모습이에요. 예,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걸 보고 드시는 생각. 응? 지지가 너무 낮아. 제가 든 생각은 이거 하나예요. 사실. 자, 저항은 전고점 위에 있는데 지지가 전저점 밑에 있어. 그죠? 자, 10월, 9월 달의 봉만 보면 하락 추세가 종료됐어요. 저건 올라가야 돼. 그죠? 저렇게 그려놓은 봉은 상승해야 돼요. 원래는 10월 달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10월 달에 딱 봉을 보고 있는데 뭐가 보이냐면 지지가 전저점보다 낮아. 이게 뭐지? 그죠? 올라갈 생각이면 저점을 방어하면서 가야 되는데 방어할 의사가 없어요. 저걸 보고 있으면. 그래서 이거 진짜 웃긴다 이놈들. 그죠? 그러니까 저걸 보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 웃긴 놈들이네. 왜 방어를 안 하지? 왜 방어를 안 할까? 응, 그죠? 왜 방어를 안 해?
그래서 사람들하고 얘기한 거예요. 저가를 방어할 생각이 없어요. 저거는 못 믿어요. 저렇게 만든 지지는 믿을 수 없어요. 예.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예. 이렇게 됐다고요. 이건 우리가 10월 시가 때 보던 모습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다고요. 예. 근데 이런 봉을 상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월 초에 봤던 모습은 이런 결과를 상상한 건 아니에요. 근데 딱 한 가지를 알고 있었어. 예? 저가 방어를 안 한다는 거. 그죠? 10월 달에 알고 있었던 거는 이렇게 장대음봉으로 끝난다가 아니라 9월 달에 저가를 방어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9월이 끝났을 때 사람들하고 공유한 내용은 그거예요. 조심해야 된다고. 그죠?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이거는 안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안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계속 그 얘기를 주고받았던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지금 형태가 어디가 이렇게 돼 있냐? 주봉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 월봉에서 만들어져 있던 불안한 환경이 주봉에 그대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럼 저 주봉을 보면 자꾸 10월 달에 월봉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틀려도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분석한 게 맞아 들어간다.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쟤도 10월 달과 같은 똑같은 위험성을 차트 안에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라는 거죠. 확인하시고. 저게 틀리든 맞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렇게 그려놓으면 2052가 무너질 확률이 높고 2052가 무너지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안전해라는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라 이 구조는 안전하지 않아. 그리고 잘못되면 대응도 안 돼.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구조는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 구조를 피하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유형의 구조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자, 오늘 시황은 다음 주는 쳐다보지 말자. 지난주 시황의 요점이 뭔지 아세요? 지수가 오르면 수익 난 거를 현금화 하세요 였어요. 그죠? 지수가 오르거든 손실 난 건 어차피 못 파실 테니 수익 난 주식들을 현금화해서 더 내려오면 물탈 자금을 확보한다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면 오르는 그런 행복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주가가 오르는 거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저에게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가가 오르거든 수익이 난 종목은 줄여라. 예, 수익 난 종목을 줄여놓으면 현금이 확보가 되고 현금이 확보가 되면 언제든 손실난 주식들은 더 저렴한 가격에 물타기를 해서 단가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게 모든 게 주식으로 들어가 있으면
지수가 내려가면 사람의 생각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손실만 커져가니까 우라통만 터지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현금을 쥐고 있어야 돼. 현금이 쥐고 있으면요, 사람이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진짜로 다르다니까.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은 이 사태가 오면 저렴해지네? 그죠? 저렴해지니까 언제 물타기를 할까? 더 저렴해지면 더 많이 물탈 수 있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전환이 되는데, 그걸 현금을 다 몰빵해 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다음 주에 하락이 오면 똑같은 일이 발생할 거예요. 근데 내려가고 있는 도중엔 팔 수 없어요. 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도중에는 주식을 팔 수 없어. 왜냐하면 손실이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을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결국엔 나와의 싸움이라고요. 사람들이 이 주식 거래를 하는 게 시장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내 욕심과의 싸움이에요. 내 욕심을 얼마큼 잘 절제를 하느냐에 따라 내 주식도 관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욕심만으로 거래를 하면 나중에 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요. 어쩔 수 없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쵸? 주식을 사려면 어차피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손절하지 마시라고요.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주식에 대한 코스피 지수에 대한 시황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주식은 이야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코스피가 2050이 무너지면 다음 주는 관망만 하자. 이게 최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